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은 우리 RTI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자 상환 비율이다. 자, 이자 상환 비율. 기존에는 뭐 이런 거 없었나? 있었지만은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RTI 제도를 개선시키고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뭐든지 쉽게 이해만 하시면 되세요. 쉽게. 예, 그래서 쉽게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가계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은 정말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자, 기존의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 10년, 20년, 30년, 자,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 기간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존폐 여부에 따라서 자, 기간 설정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요즘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한번 알아볼 텐데, DSR 제도는 자, 가계대출과 연관이 있고요. 자, 오늘 공부하는 이 RTI 제도는 자,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두 제도 다 어떤 취지에서 최종 수혜자는 누구냐? 자, 은행의 안정성. 자, 은행의 안정성과 자, 건전성, 그러니까 건전성을 위해서 자, 시행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은행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자,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RTI 제도, 자, 연간 이자 비율에서요, 연간 임대소득을 나눠주면 RTI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RTI 기준.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냐? 자, 주택과 자, 비주택 임대사업자는 그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1.25 이상이 나와야 대출이 가능하다. 자, 비주택 임대사업자는 1.5 이상이 나와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제 상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가.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은 자, 뭐라고요? 비주택으로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자, RTI 적용 기준이 1.5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요즘 많이들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1.25 이상 기준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은 바로 요거죠. 자, 연간 이자 비율, 내가 은행에다 지불하는 연간 이자 비율에 자, 연간 임대 소득, 임차인한테 받는 소득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면 자, RTI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예, 단순하죠. 예. 그랬을 때 자, 개선 방안이 이제 나왔는데요. 자, 금감원에서 이제 은행권과 협의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 운영되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랬을 때 자, RTI가 아까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0인 경우에도 대출이 여태까지 취급이 됐었대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확인해야 되잖아요. 월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근데 그런 것도 확인 없이, 임대차 계약 확인 없이 그냥 여태까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감시하고 이제 개선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도하겠다는 거예요. 계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원칙 사유를 다 폐지하고요. 대신에 임대소득이 잘 안 나와도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승인을 받고, 자, 이제 승인권에 대해서 자,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RTI 최소 기준은 주택은 1배고요. 비주택,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대표적으로 1.2배는 되어야 자, 예외적으로 자, 승인 받고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이상 비정상적인 대출이 이제 불가능하다. 자, 제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성 상품. 자, 우리 상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많이 사시죠? 근데 임대 수익은 안 나와. 근데 가격은 비싸. 그러면 뭐예요? 자, 그 상가 살 때 대부분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그러면 임대 수익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은행도 부실해지고요. 그 임대인도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애초에 차단하고 막자. 예, 그래서 이제 좀비 상가라 그러죠. 그런 거를. 좀비 주택,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출 시장에서 이제 퇴출시킨다. 퇴출. 예,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제도가, 그런 퇴출시키는 그 첫 그러니까 선봉장에 있는 것이 이제 제도가 RTI다. RTI. 예, RTI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상가든 주택이든 정상적인 임대 수익률이 나오면 자, 대출 실행 가능해요. 모든 상가나 모든 오피스텔, 모든 임대주택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출 연장,
자,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신용만 괜찮으면 문제 없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정상적인, 자, 대출 실행했던 이런 좀비 상가, 자, 좀비 주택들, 이런 것들을, 자, 대출 시장에서 퇴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와 알고 있는 지인분들 또는 저와 함께 뭐 투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언을 받으시는 분들, 자, 다가구라든가 이런 수익형 상품, 특히 상가, 오피스텔 사실 때, 자, 수익성이 앞으로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앞으로. 자, 어떻게? 자, 가격이 재편성될 거예요, 가격이. 예,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잘 안 맞춰지는 그런 수익성 상품은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가든 주택이든 정상적인 임대 수익률이 나온다면, 예, 상가의 가치, 주택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제도로 인해서? RTI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금 이제 처음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 특히 수익성 물건을, 자,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예, 정상적인 임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인지, 그리고 내가 그런 물건을 취득해서 정상적인 그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위치에 입지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길 권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금일, 자, 이제 RTI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부작용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 부작용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주택 임대사업자가, 자, 연간 임대소득, 자, 증대를 위해서는, 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 왜? 전세는 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월세는 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RTI가 뭐예요? 자, 임대수익이 나와야 대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임대사업자가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나와야죠. 적정한 수익률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전세는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월세로 돌리겠죠. 그럼 전세 공급이 늘어날까요? 축소될까요? 축소된다. 그랬을 때 전세 공급이 축소가 된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서민층, 자, 전세일 때는 돈이 안 나가요. 근데 월세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나가요. 그러면 서민층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여러가지 상황에 파장이 일어날 텐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왜? 월세가 나가니까, 안 나가던 월세가. 그래서 주거비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자, 주거 불안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랬을 때, 자, 이런 제도를, 자, 서민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냐 아니냐 했을 때 우린 큰 테두리에서 봐야겠죠. 자,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제도 있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이제 상가라든가 이런 수익형 상품 사실 때에는, 자, 정말 잘 사야 된다. 예, 정말 잘 못 사면 뭐 사실 이런 좀비 상가, 좀비 주택으로 변하게 되면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지금 조만간에 수익형 상품들은, 자, 입지가 좋고 월세가 잘 나오고 수익형에 맞춰지는 그런 상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좀비 주택, 좀비 상가, 수익성이 안 맞춰지는 상가들은, 자,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자, 우리 광교라든가 위리 한번 가보세요. 상가 빈 거 많잖아요. 근데 왜 비어 있겠어요? 상가 10억에서 15억짜리 있었어요. 많아요. 근데 대출을 얼마씩 받았어요? 5억 받았어요. 또 15억짜리 얼마 받았어요? 8억 받았어요. 예, 근데 월세 200, 300 나도 안 나가. 근데 만약에 그 상가들이 맞춰졌다라 하더라도, 자, 은행에서 대출 이자금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 임대인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RTI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가, 수익형 상품들은 대출이 이제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랬을 때 이런 상가들 10억짜리 15억 가치가 있어요? 없죠. 이런 게 이제 2억짜리 3억짜리 되는 거예요, 적정한 수익률로. 그랬을 때 이런 깡통 수익형 상품에 대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 조심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TI 기준 굉장히 부동산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DSR 제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억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